볼 때마다 뭔가가 달라져 있어요. 매력적인 나라예요, 한국이. 6.25 사상에서 나온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에서 나왔다고 봐요. 한국만큼 교육을 중요시하고 교육 있는 사람을 대접 주고 그리고 교육을 선망하는 나라가 아마 이 세상에 잘 없을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스 킹입니다.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다프나 줄 교수라고 합니다. 처음 왔던 해는 1981년도 여름이었습니다. 말 배우러 왔어요. 말 배우러. 미국에서 일단 독학을 한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현지에 나온 겁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죠. 데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울 시내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때 당시 시작했나? 하여튼 버스들이 굉장히 복잡했고 언제나 10,000원이었고 돌아다니기 싫었어요. 근데 기억에 남아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만 했으니까 집에서 가만히 홈스테이를 했어요. 상도동에서 한 3개월간 지금의 숭실대학교 맞은편 맞죠? 3개월 있었어요. 예일대 동창의 친구의 친구분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첫 6주 동안에는 명도 언어연구원이라는 어학당을 다니다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강의가 뭐 있었나? 없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는 순전히 어학적인 그런 호기심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좀 더 자세히 한국의 그때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안 나왔을 겁니다. 복잡했잖아요. 민주주의적인 그런 환경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진짜 못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던 그 홈스테이지 바로 맞은편에 지금의 숭실대학교 캠퍼스가 있어서 그럼 내 나이 또래 이제 대학생 좀 만나보자.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 봤더니 그 반응이 굉장히 쌀쌀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쌀쌀할까? 몰랐거든요. 그 순간 나는 아직 내 나이 또래 대학생하고 대화를 할 수준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대학생하고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미팔군 수영장 바로 옆에 있는 이발소에서 아줌마들이랑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아줌마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86년부터 87년까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1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캠퍼스에 가면 막 데모를 하고 그리고 이런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미국 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물러갔어요. 진짜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캠퍼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숨어서 들어갔어요. 수업 때문에 나갔죠. 수업. 중세 국어 특강 뭐 그런 거 들었어요. 그때는 대화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뉴스가 가장 어렵거든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6시 뉴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막만 해도 어려워요. 다 한자어고 빈도수 낮은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뉴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Right?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검열이 하도 심해서 아주 심한 건 뉴스에 안 나와요. 무섭죠. 그리고 뭐 여러 번 당했죠. 그 최루탄 가스 그런 장면을 주로 피했죠. 우연히 이제 길을 잘못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뭐 하고 있구나. 이제 냄새가 나서 그래서 막 놀라고 저 멀리 위스콘신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안 했어요. 걱정할까 봐. 그다지 심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 체포된 것도 아니고 그때 뭐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93년도에 93년 12월 한국에 처음 왔어요. 첫 인상은 저도 역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이제 태권도 하나만으로도 한국 이제 그래도 알고 이제 왔는데 너무 춥다. 12월 달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추웠어요. 이제 부실했을 거예요. 너무 이제 더운 나라만 살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기포공항인데 내리자마자 와 이런 한기가 너무너무 이제 추워서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적인 거는 밤에 이렇게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은 웬 십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밤인데 그때 이제 밤에 도착했거든요. 밤 이렇게 추운 밤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빛나는 거죠.
와 여기가 이렇게 십자가 많구나. 그 두 가지였어요. 좁고 십자가 많고. 예.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전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군대 다니고 군대 체대하고 이제 나왔는데 십자가 이렇게 잘 이제 안 보다가 십자가를 많으니까 아 여기 이제 기독교 나라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국은 올 때마다 뭔가가 달라져 있어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모든 게 새로 왔고 그 집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이렇게 먹어봤고 매일매일 먹어봤고 그리고 거기서 났던 그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더웠어요. 물론 에어컨은 없었죠. 그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선풍기를 이제 자기 직전에 이제 튼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난리가 난 거예요. 아우 잘 때 이거 틀어놓고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싸웠어요. 이게 이렇게 선풍기 때문에 이제 틀어놔도 죽지를 않는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 예. 그 두 번째 왔을 때 겨울이었어요. 이대 교수님이 시골에 있는 무슨 그 별장에 이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한옥집 그렇게 바닥 위에 이제 잤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저 계속 땀을 이게 펄펄 흘리면서 이제 자는 거였어요. 첫 경험이었어요. 원래 열이 많은 태양인이거든요. 열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 홈스테이 집에서는 충청도 출신이었거든요. 거기 그 집 김치가 맛있어요. 그래서 그 집 김치가 그리워요. 근데 요즘은 김치를 잘 못 먹지만 그때 당시엔 잘 먹었고 그 집 김치가 그래서 다른 집 김치를 먹으면 이거 그것만큼 못하다 그거 느껴요. 그때도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홈스테이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몰랐지만 그때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저로서는 신기했죠. 왜냐하면 전 계속 집에 살다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처음 한 거죠. 홈스테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랑 거의 이제 동갑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아직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둘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어요. 얘기 좀 잘 됐어요. 그리고 87년도 여름에 한국에서 약혼식 했어요.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 방학 때 한국에 와서 약혼식 하고 저희 어머니랑 여행 좀 해보고 뭐 그랬어요. 저는 나중에 98년도에 그 번째 갔을 때는 하숙집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바닥 생활을 했죠. 한국 여학생하고 같이 쉐어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했던 게 방은 크진 않아요. 낮에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디 누는데 밤에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자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 몰라요. 이렇게 남이에요.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이랬는데 되게 가까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어떻게라도 이 조그만 이제 현금을 가지고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몇 달 이렇게 잤어요. 한국에 운동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어학당 다니고 점심 학생 식당에서 서예학원 가서 2시간 정도 서예하고 기숙사 가서 밥 먹고 태권도 도장 다녔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매일 저녁마다 전철 타고 제기동 갔어요. 그러니까 노장이 그때 제기동에 있었거든요. 제기동이 옛날에 한약 팔고 만드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제기동에서 나오는데 약간 멀미를 양 냄새 때문에? 아까 나오니까 양 냄새가 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때 운동하러 갔는데 반 죽듯이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피곤했지, 밥 바로 먹었지, 지상 나오는데 양 냄새가 아주 그냥 그래서 되게 운동 좀 어려웠어요 그때. 생전 처음 버스 타고 생전 처음 지하철도 타보고 위스콘신주에 뭐가 있어요? 그저 차 타고 다니죠. 그럼 사람 물어보면 돼요. 그게가 연습이 되니까. 알면서도 그냥 물어봐요. 교재에 나왔던 것은 길 좀 물어봅시다.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나요? 그리고 요즘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버스 타잖아요. 버스 타면 가방 있으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그 가방을 이렇게 이제 받아줬어요. 근데 처음 그거 이제 당했을 때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이게 왜 그래? 근데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안 하지. 왜냐면 내가 각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느라고 정신없으니까 보진 않아요. 친절하게 그렇게 받아주고 맞아요.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니 왜 그러냐. 맞아요. 제 가방도 많이 받아줬어.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이제 젊었으니까 아마 앉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잘 앉은 자리가 있으면 그런 양보했지. 거지. 할머니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 배웠어요. 그리고 80년대 때 90년대 초반에 젊은 것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저 어른들한테.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하는 게 기분 나쁘시지 않으세요? 누가 이렇게 막 앉으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난 고마워해. 나 나는 기분 나쁠 것 같아 지금. 아니 왜 난 고마워. 나는 멀쩡한데 왜 난 흰머리가 더 많아서. 나는 염색할 거예요 그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시 저녁에 돌아오니까 건물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없었는데. 그래서 야 그거 정말 그거 보니까 무슨 모델 하우스를 저렇게 이렇게 설치해갖고 하루 사이도 아니고 낮에 이게 나갔을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이렇게 돌아오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뭐냐면 분명히 오피스텔이 여긴데 왜 이 건물이 여기 건물이 있지. 그때 정말 와 한국이 정말 빠르긴 빠르구나. 근데 매번 올 때마다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좀 눈에 띄었던 변함이 있었다면은 점점점 이 시내에 있는 그 미군의 그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건 좋아요. 이태원이라는 동네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군인들도 점점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교외로 이제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미국 땅 아니잖아요. 굳이 서울의 한복판에 한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점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올 때마다, 그때 당시에도 올 때마다 워낙 빨리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젠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 거죠.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크게 그리고 빨리 인기적인 그런 외국어로 다시 등장할 줄은 몰랐죠.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90년대 한국은 이제 외국인이 많지는 않으니까 어디 이제 돌아다니면은 어린애들은 뭐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그 인상적인 것, 지하철 일단 들어가 보면 모든 시선이 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랬었어요.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면 너무 주목 많이 이제 받고 그런 게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저는 정말 그게 몰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나중에 와서 살지, 그리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이렇게 많을지는 전혀 몰랐어요. 이제 뭐 지하철 타면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막 깔려 있어서 별로 뭐 이렇게. Well, I don't know. TV 보면은 뭐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하는 잘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지. 네.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한국말을 높은 수준까지 배워놓으면은 외국인으로, 우리 모두가 교수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말을 진짜 잘 할 줄 아는 외국인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나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봐요. 한국 내에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당연히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한국말 못해도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왜냐? 안전하지. 다니는 게 편하지. 그리고 의료 보험이랑 그 의료 기술이 잘 돼 있지. 너무 비싸지도 않고, 뭐 집값은 물론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적어도 북미나 서유럽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에요. 아직은. 맞아요. 그리고 재밌죠. 재밌게. 그렇죠. 언제나 뭔가가 이렇게 터지고 있죠. 미국에서 저희 이런 표현 많이 해요. 미국이 재미없는 천국이고, 미국이 재미없는 천국. 여기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육 제도가 너무 스트레스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많으니까, 그런 거 많으면 천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네, 미국 가면은 이제 비교적 한가한 그런 생활인데 재미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봤을 때는 의료보험, 총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고, 그 두 가지만 해도 엄청 매력적인 나라예요, 한국이. 맞아요. 6.25 사상에서 나온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에서 나왔다고 봐요. 한국만큼 교육을 중요시하고 교육 있는 사람을 대접 주고, 그리고 교육을 선망하는 나라가 아마 이 세상에 잘 없을 거예요. 미국은 전혀 아니에요. 명문대가 몇 군데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회에 깔려 있는 이 교육에 대한 태도, 철학. 미국은 영 아니에요. 아주 반지식주의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심해요. 심합니다. 말도 마세요.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에서는
대학교 교수하면 존경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그런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평범한 미국인의 교육에 대한 그 태도가 한국에서처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고요. 한국은 미국과 많이 달라요. 그 점에서는. 우리는 진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좋은 대학들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예외적인 공간들이에요. 북미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언어마을을 제일 처음으로 설립한 사람으로 왜 설립을 해야 되느냐. 직접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그 놀이터에서 8년간 다른 외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그 교육 방법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직접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니까 해외 한국학이 막 시작할 때예요. Korea Foundation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이 생긴 해가 바로 92년도거든요. 그때쯤 그럼 점점점 해외 한국학과 해외 한국어 교육이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완전히 교포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럼 니네 학교에 교포 몇 명 있느냐? 항상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교포만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앞으로 비한국계 학습자를 위한 그런 공간을 그리고 한국말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은 이것이 답이다.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한국어판 만들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 태도가 너무 답답해서 딴 거 하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생기면서 가장 효과가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이제 한국어 교육자로서 한국학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학습자가 있으면 뭐든지 그냥 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의 호수에 오는 청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한국어를 이제 있어요. 그리고 진짜 천재들이에요.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혼자서 집에서 그만큼의 한국어를 이미 배워 놓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비한국계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왜냐? 인터넷 때문에. 진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면 혼자서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똑똑하면, 그리고 열심히 하면. 전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한국어 말을 처음 이제 런칭할 때 까막눈이었어요. 한마디도 몰랐어요. 이름이 뭐예요?부터 그거 다 몰랐어요. 그리고 2주 후에는 그것밖에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블라블라블라예요.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레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유수영 씨가 이제 다녀갔잖아요. 그래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한 6분짜리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젊은 비리자 2-3명 여자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외워둔 그런 것도 아닌 분명히 이 아이의 머리에서 직접 나가는 그런 한국말로 이 숲속의 호수라는 곳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 바꿔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다 인터넷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는 일단 어쨌든 한국말 배워서 이제 복받은 길로 걸어 이제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제 오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릴 때 굉장히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복받은 거는 물론 이제 인복도 이제 많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한국말을 배워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많이 이제 받은 거를 다음 세대 다른 애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이제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고요. 그 공간 자체가 그 프로그램 자체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즐거운 곳이에요. 물론 좀 많이 또 어려운 일도 이제 많이 있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엄청 많지만 거기도 굉장히 웃음이 많은 그리고 창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여름마다 웃을 일도 많이 생기고 저도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대부분 우리 프로그램에 오는 아이들이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저희는 딱 2주나 4주에
기회를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한국어가 무엇이고 한국이 무엇이라는 거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저희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한국이 무엇인가? 한국말이 무엇인가 일단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답을 줘야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 매년 저한테 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고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이 무엇인지, 한국말이 무엇이고, 한국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한국 문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일이 제 일인 것 같아요. 이 하루빨리 완공을 해서 이제 많은 애들한테 한국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말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다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래서 애들이 다 한국말 배우고 싶은 애들한테 누구나한테 그 기회를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름에 한 7주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시설 때문에 앞으로 5년 내로 공사를 끝마치고 100% 완성되면 여름 내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나 가을 봄 그때도 점점 조금씩 프로그램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공간을 한국학이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쓰고 싶어 하는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도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을 위해 열심히 활용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근데 일단은 한국학의 모든 것처럼 농담으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학이라는 분야는 세 가지를 이제 저주받았어요. 첫 번째는 펀딩이에요. 두 번째는 critical mass, 임계치. 항상 규모가 너무 작아서 뭔가를 좀 더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critical mass. 세 번째 저주는 진짜 로마자예요. 일단은 그 펀딩 문제 때문에 그 완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공되면 진짜 북미 각 곳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한국어 마을을 이제 찾게 될 것 같아요.